안녕하십니까. 자본노동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어려운 이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산의 균일화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자산의 정보가 불투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장주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 주식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매매 자체의 장벽이죠. 주식은 그냥 모바일 켜서 우리가 매수 매도하면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계좌 만드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장벽이 없죠.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연봉의 10배 정도 되는 집을 사는 게 정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부동산은. 예컨대 과연 현찰 박치기로 아파트를 사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자기 현 자산의 몇 배에 달하는 대출을 끼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주식이 반토막 난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엄청 하드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부동산이 반값으로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인생이 상당히 하드해질 수 있습니다. 순자산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크게 레버리지랑 매매 장벽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제 나름대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자산이 균일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삼성전자 보통주를 예로 들면은 이재용 회장이 들고 있는 한 주, 외국인이 들고 있는 한 주, 내가 들고 있는 한 주, 다 똑같은 보통주 한 주입니다. 이건 세상 어디 간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 계좌에 들어갔다고 해서 배당을 더 주고, 누구 계좌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주가가 혼자 움직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삼성 레면 아파트는 어떨까요? 같은 시, 같은 역세권, 같은 단지, 같은 동,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제각기 가격이 다릅니다. 전 주인이 어떻게 썼는가, 인테리어 어떻게 했고, 벽지 어떻게 발랐고, 수리는 어떻게 했고, 방향은 어느 쪽이고, 남향이냐, 동향이냐, 뷰는 어떻고, 아파트는 복도식이면 끝자리냐, 가운데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죠. 당장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 게 아파트라는 상품입니다. 부동산의 특징이죠. 입지도 그렇고. 이게 좀 접근성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보의 불투명입니다. 사실 물론 이런 말 하면은 상당히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공개 정보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 조작 이런 게 터지는 입장에서 나라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상장사들 절대 다수는 몇몇 이상한 기업들 빼고는 본인들이 1년 동안 무슨 장사를 해서 얼마 벌었고 그래서 우리 빚이 얼마고 이걸 다 공개해 줍니다. 삼성전자도 시총 400조, 500조 가는 기업인데 어떤 장사에서 얼마 남겼고 우리 현황 어떻고 이런 거 다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당장 10억이 안 되는 우리 옆집은 화장실 타일을 몇 겹으로 했는지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죠. 물론 이제 찾아가서 매수인이 가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도 다 진실이라는 법은 없죠. 대부분 유리한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은 벽지가 뜯어진 곳이 있는데 그게 장롱으로 가려져 있다든지 혹은 관리비가 25만 원이라고 했는데 더울 때, 추울 때는 30만 원 훌쩍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대장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는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 수 있죠. 그것도 빚 안 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샀다고 하면은 자, 삼성전자가 5만 원에 샀든 10만 원에 샀든 반도체 사이클이 돌고 코스피가 오르고 구조적으로 강세장이 오면은 외국인이란 기관이 그 주식을 조 단위로 담을 때가 있습니다. 자, 대장주기 때문에 가능한 수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 레멘 아파트는 부동산 강세장이 온다고 해서 누가 사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가격은 오르고 매매는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영끌로 부동산 물리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자, 세상엔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약간 위안이 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왜 하필이면 그 아파트를 사줄 거라고 생각해요? 말문이 살짝 막히죠. 부동산에 투자를 할 정도로 좀 돈이 많고 그것도 강세장에 바로 집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왜 반포자이 원베일리 이런 거 놔두고 왜 노도강에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4억짜리 아파트가 6억 가면은 기분 좋고 매매되면 좋겠죠. 근데 과연 내 자리를 내가 영끌로 들어온 이 자리를 다른 누군가 다시 영끌로 더 비싸게 사갈까? 그 누군가는 이 강세장이 차라리 조금 더 돈 써서 좀 더 중심가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은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좀 변두리의 집을 사신 분들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포자이가 오를 거란 거를 부동산 강세장에서 그런 아파트들이 오를 거란 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마 부동산 강세장이든 아니든 그냥 내가 이룩한 부를 가지고 좋은 데서 살 거야 라고 해서 사신 다음에 눈 떠보니까 올랐네 내렸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게 영끌로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냥 팍팍 사지는 아파트도 아니니까요. 대장주를 잡을 수 있다는 건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니까 가능한 거죠. 부동산에선 거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불가능한 일이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매일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같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부동산은 정확하게 이 반대입니다. 다수에게 정보가 공개되지도 않고 거래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부동산 시장은 크니까 거래 자체는 일어나겠지만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같은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다르죠. 말씀드렸다시피 옆집 다르고 우리 집 다르고 옆집 정보 다 공개 안 되어 있고 또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마음껏 살 수도 없고 그게 부동산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주식시장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인데 그만큼 고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산을 형성하면서 거쳐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들 고전을 하는 부분이죠.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동산이란 건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 와중에도 이제 PF가 사고 터진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아직은 혼세인 것 같습니다. 혼조세죠. 방향이 정해지면 확 튈 수 있는 것도 부동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균일화가 불가능하고 정보가 불투명하고 대장주 잡기 어렵고 각자 현명한 투자가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투자가 다른 투자 알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난이도가 있는가, 반대로 장점은 뭐가 있는가 이런 거 고려해서 자산을 형성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 노동자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